등장하게 하고 도로를 뒤흔드는 큰 것의 등장. 존재만으로 위압감을 주는 대형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인데요. 큰 차가 저한테 확 달려오니까 찌부되는 거 아니야? 시커멓고 커다란 게 갑자기 제 뒤에서부터 다가와서 대형 고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도로를 집어삼키는 큰 그림자, 대형차 사고를 맨인 블랙박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매일 다니는 출근길에서 뜻밖의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사고 이후 다시는 이 길을 다니지 않는다는데요. 신호가 바뀌고 제보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보자 앞으로 들어온 갑자기 대형 탑차가 밀고 들어온 건데요. 좌측을 좀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좀 큰 차량이니까. 근데 이제 오겠어 하는 순간에 그냥 뭐 0.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뭔가 큰 돌이 나한테 막 닥쳐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연석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위협을 느꼈답니다. 게다가 탑차는 멈추지 않고 결국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1차선 1차선으로, 2차선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 지시등도 없이 이제 1차선에 있는 차량이 이제 2차선으로 들어오고.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게 위험한 일이란 걸 몰랐던 걸까요? 이렇게 경적까지 길게 울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도 크고 이제 운전석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클락션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짐도 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동거리가 좀 길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적재함 길이만 무려 10m 이상의 대형 탑차. 이렇게 길고 무거운 대형차가 크게 회전을 하다 보니 결국 제보자의 차량을 2번이나 들이받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대형 화물차랑 좌회전하거나 같이 나란히 달리거나 이런 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큰 물체가 저한테 확 덮치는 느낌이 상당히 좀 공포스럽긴 했습니다. 신호 씨도 얼마 전 대형차에 대한 공포를 느꼈답니다. 작은 차량이었으면 그냥 쿵 하고 말았을 사고 있었을 것 같은데 크다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사고를 겪은 건데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그때 화물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옆 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그러니까 화물차의 앞쪽에 있던 운전자가 진출로를 뒤늦게 인지했던 모양인데요.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줄줄이 급정거한 앞차들. 하지만 화물차는 제동거리 때문에 미처 멈추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했던 겁니다. 화물차가 신호 씨 차를 쭉 밀면서 차량 파손이 심각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하필 전기 자동차라 수리비가 무려 1,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시커멓고 커다란 게 대형 고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수석엔 제 배우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 사고가 난 이후로 이제 아예 운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승용차의 몇 배 이상으로 큰 대형차. 때론 존재감만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레미콘이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을 들이받은 거였는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 파일을 주장했지만 정확한 건 아직 조사 중이랍니다. 안타까운 건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겁니다. 대형차들은 일단 차가 크죠. 화물을 많이 싣고 해서 중량이 커지니까 제동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회전 반경이라든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비해서 대형차들은 1.7에서 1.5배 정도의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들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좀 유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난생 처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주영 씨. 그 서늘함이 쉽게 잊히지 않는답니다. 막 했던 말, 와, 그냥 혼자서 중얼대면서,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냥 가기 전부터만 해도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차를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가기 위해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답니다. 합류 구간을 진입하고 있는데 저 참 뭐죠? 1톤 트럭도 당연히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고 의무병차도 있었고 그냥 군대에 있는 차들 라인업들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군용차 대열이 신기하면서도 위압감에 압도당했다는데요. 큰 차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빨리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는 군용차들, 그리고 그때 그냥 하는 그 순간 차가 돌고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고 무조건 브레이크만 끝까지 밟았습니다. 주영 씨를 공포로 몰아넣은 건 다름 아닌 세 번째 군용차였습니다. 앞차만 보고 차로를 변경한 걸까요? 주영 씨 차는 왜 못 봤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하도 많으니까 누가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와, 이거 미국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와, 이거 영어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많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최소한 도리도 안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것도 황당한데 상대방이 미군이라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다 라고 연락이 왔고요. 책임을 어찌 물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소파 협정 때문에 미군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소파 협정, 즉 주한미군 지휘 협정으로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배상법인 거죠. 군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직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피해 상황과 이런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소송해라. 인정되면 우리가 보상해줄게 이런 식이니까 국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쉽지 않은 절차 때문에 애가 탄답니다.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 조사상 이 미군의 이제 지휘가 이런 소파 협정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무보험차에 대해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거 건강보험 아니고 자동차 보험 수가로 적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적용된 영수증을 토대로 우리가 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엉엉 울던 아내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는 성준 씨. 승현이가 울면서 막 오빠 차나 부술서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차에서 나와서 갓길로 빠져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승현 씨 혼자 고향집으로 가던 길이었답니다. 맑은 하늘처럼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합류 구간에 진입한 그때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뒤에서 이제 큰 그림자가 나한테 이제 다가와서 덮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승현 씨를 덮친 차의 정체, 다름 아닌 화물 차량이었습니다. 아마 끝차로로 달려야 해서 합류하자마자 차로를 변경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깜빡이를 켜면 어떻게 보라는 거죠? 결국 반바퀴를 돌고도 한참을 밀려나가는데요. 다행히 갓길 외벽에 부딪히면서 멈출 수 있었답니다. 만약 고가도로 위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끌려가면서 그냥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남편분도 생각이 났던 거? 아니요, 엄마만 찾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찔했던 그날의 흔적이 도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차량 파손이 심각했다는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는 폐차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차 파손에 비해 와이프가 이제 안 다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고, 이게 트라우마라고 안 느껴야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좀 식은땀이 나면서 좀 손에도 땀 나고 하거든요. 큰 부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크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화물차 운전자는 대체 왜 그렇게 차로를 변경했을까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라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조금만 더 옆을 확인을 했으면은 봤을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 못 봤다는 거에 대해 좀 안타깝죠. 대형차의 조수석 옆쪽은 사각지대가 특히 더 크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사고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때문에 곤란한 건 대형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인 제보자는 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겪었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상대방 측에서 저를 가해자를 오니 거기에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SBS 맨인 블랙박스에다 제보까지 했겠습니까? 차가 많은 아침 시간대라 천천히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수석 쪽, 그러니까 바로 옆 차로에서 합류한 승용차가 슬금슬금 붙기 시작하더니 아니 지금 차로를 변경하면 안 되는데요. 결국 막무가내로 들어온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차가 보였다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바로 밑에니까 제 차량 높이가 2m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물차 운전자 위치에서는 안 보였어도 승용차 운전자는 옆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했답니다. 차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셨다. 딱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아저씨가 더 잘못하신 거다. 제 차를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보자가 잘못했다고요? 본인은 자기가 들어갔는데 화물차가 들어와서 박았다는 거죠. 그 보험 직원분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내가 왜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진로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소송까지도 생각 중이랍니다. 상대방 차는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옆에 가고 있던 차는 화물차인 게 상대방 차 운전자는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상대방 차량이 굳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당연히 상대방 차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용차 운전자 시각에서 화물차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환경에서 확인해봤습니다. 화물차의 오른쪽을 지나서 앞으로 천천히 가봤는데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차가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대형차의 바로 옆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주의하지 않은 점이 무척 아쉬운데요. 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승용차도 대형차 운전자도 사각지대를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은 한 2.5m 정도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7m 정도, 좌측에는 한 4m 정도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